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트의 EMC 공학 중에서 챕터 5, 이제 수동전자 부품의 어떤 전자파 대책이나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B, 패턴, 이제 패턴들을 쓸 수 있는데, 이제 요게 저주파일 때는 그냥 이제 영옴짜리 이제 라인이죠. 라인인데, 얘가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L과 이제 R 성분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 특성을 보면은 이제 저주파일 때는 그냥 이제 영옴으로 있다가 고주파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어 임피던스는 이제 Z는 R 플러스 그 다음에 J의 리액턴스인데 XL 플러스 XC로 이제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저주파일 때는 이제 얘도 이제 뭐 0, 얘도 이제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안 나타나는데, 이제 고주파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요 성분이 전체 임피던스에 차지하는 요 리액턴스 성분이 설수 성분이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열잡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어떤 잡음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얘도 보면은 이제 리드에 이제 L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연에 R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단에 이제 이제 캡 성분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갖고 있지만은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리액턴스 성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리액턴스 성분의 변화죠.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거고. 그다음 인덕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인덕터는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자기장 차폐에 이제 일단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얘도 보면은 이제 리드에 이제 R 성분이 있고, 이제 본연에 L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선을 감으니까 권선 간에 이제 캡 성분이 있다. 이제 그래서 얘도 이제 어떤 이제 요 리액턴스 성분의 어떤 변화, 주파수가 높아지면 고주파로 가게 되면 이제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캡도 마찬가지예요. 캡도 이제 캡은 보면 여기 이제 어떤 종류별로 이제 주파수 이제 특성이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주파용이 있고 고주파용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이제 ESR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단 누설의 원인이 되는 거죠. 누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에 있는 이제 L 성분, 이게 ESR이죠. 이제 리드에 있는 데서 본연은 이제 C 성분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등성 이제 요런 RLC의 어떤 변화에서 이제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어떤 임피던스 특성이 이제 변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주파일 때는 이제 본연의 어떤 값만 이제 뭐 와이어는 영옴, 그다음 PCB 패턴도 영옴,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는 저항밖에 없다. 그다음에 인덕터는 이제 코일 성분밖에 없다. 이제 콘덴서는 이제 캡 성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저주파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주파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숨어있던 이제 분포 용량,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 리액턴스 성분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이제 주파수에 따른 어떤 임피던스 특성이 확 달라진다. 요걸 우리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제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중요한 어떤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요 이제 수동 소자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이제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일단은 이제 어떤 와이어나 PC 패턴은 이제 전송슬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를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열 잡음이나 이제 기타 잡음들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를 쓰게 되면 이제 자기장 자폐에 이제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콘덴서 어떤 그 유전체를 쓰는 그 재질에 따라서는 이제 주파수 특성이 그러니까 이제 저주파형이 있고 고주파형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염두에 두고 그 이제 부품을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캐패시터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리드에 이제 L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누설 리드에 보면 L하고 R 성분이 이렇게 있겠죠. 그냥 본연에 이제 어떤 캡 성분이 있고 뭐 이제 이 이제 그 요렇게 이제 그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요 보면은 이제 이 이제 공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고주파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RLC 이제 이 공진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공진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어떤 C의 효과가 이제 클 때는 C에 의해서 이제 임피던스가 쭉 떨어지다가 이제 고주파로 갈수록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주파로 올라가면 이제 이 L 성분이 요 리드나 RL 성분이 효과를 크게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이게 MLCC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임피던스 특성이 이런 그 V자형을 이제 그린다. 예, 콘덴서에 따라서 이제 요 공진점은 다르죠. 이제 어떤 건 이제 이렇게 되고 어떤 건 또 이렇게 되고 이제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V자 특성을 이제 그린다. 근데 뭐 여기도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어떤 그 전해 콘덴서하고 그다음 MLCC하고는 이제 이 V자 곡선을 그리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약간 좀 특성이 약간 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탄탈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해 콘덴서 MLCC 이제 탄탈하고 MLCC는 좀 탄탈하고 전해 콘덴서는 약간 이제 유사한 특성을 좀 보이긴 하는데 이제 MLCC만큼 이제 어떤 임피던스가 이제 뭐 좀 더 지는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탈이나 전해 콘덴서는 V자로 보기보다는 이제 V자 형태를 비슷하게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완전 V자는 아니고 이제 약간 위에서 뭉퉁한 이런 이제 뭐 U자 비슷하게 되는데 그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V자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파수 특성을 보면은 이제 그 MLCC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정 주파수에서 이제 공진점이 저기 뭐야 임피던스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만큼은 임피던스 측면만 보면은 이만큼은 이제 MLCC가 이제 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뭐 MLC 이제 콘덴서를 선정할 때 이 주파수 다른 임피던스 특성만 보고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 기계적인 강도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크랙이 나나 안 나냐 이제 이런 걸 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저주 그 어떤 이제 대용량을 이제 쓸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따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우리 이제 저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이제 주파수 특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탄탈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전해 콘덴서는 주로 이제 이 저주파용이죠. 이제 저 우리 뭐 파워스플라이나 이런 데 많이 쓰죠. 이제 탄탄은 조금 이제 주파수 대역이 좀 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 세라믹 요 MLCC죠. MLCC는 이제 좀 주파수 대역이 이제 좀 넓게 형성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이 이제 전원회로에 보면은 전원회로 보면 이제 전해 콘덴서 이렇게 하나 쓰고 그다음에 병렬로 해가지고 또 MLCC 하나 쓰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이제 병렬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액 콘덴서는 이제 저주파 이제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MLCC는 이제 고주파. 뭐 이렇게 이제 저 말 많이 쓴다.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치도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전원 인덕단에는 이제 전액캡 쓰고, 그다음에 우리 회로가 이제 가까운 쪽은 이제 MLCC 배치하고, 뭐 요런 거는 참고로 뭐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에 이제 RLC 이제 영상에서 이제 좀 요거는 설명을 한 자료인데, 이제 그 커패시티 이제 요 종류에 따라서 이런 좀 특성이 있다. 이제 뭐 요렇게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요건 참고는 이제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특기 이제 뭐 여기 잠시 나와 있는데, 이제 앞에 내용은 다 설명했지만 이제 필링크 이제 커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좀 이제 우수한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ESR이 이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제 어떤 AC에서는 이게 이제 발열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승도 없고, 극승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열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AC를 이제 쓰는 이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좀 발열을 낮춰야 될 때는 이제 필름 이제 캐패시티를 이제 쓰면은 딱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관통 이제 캐패시티인데, 이 관통 캐패시티는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상적인 이제 캡 특성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특히 MLCC나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이제 이 인피니트 특성이 V자를 이렇게 그린다 죠. 그러니까 이제 고주파를 올라서 특정 시점까지는 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 지나면 이제 인덕션 특정 시점에서 고주파로 더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인피니트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탄탈이나 이제 알루미늄 전력 콘덴서도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제 주파수 고정가에도 계속 내려가는 요 점선이죠. 요 아이디얼 점선을 따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게 이상적인데, 그 이제 관통 캐피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 보면 이제 까만 실선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오다가 V자로 증가 안 하고 이제 주파수 증가하더라도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거의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적이라는 거는 이제 이 주파수가 이제 증가하더라도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게 이제 임피던스가 계속 내려가는 게 이상적인 특성인데,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내려가다가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그런 특성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가깝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통 캐피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샤시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도체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라운드 연결되고, 요게 이제 뭐 샤시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선이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관통해서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병렬 캐패시터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전원회로 우리 전원회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단에 보면은 여기 전원캡 달고, 그 다음에 이제 MLCC 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주파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형이고, 뭐 이렇게 이제 쓴다.
뭐 이렇게 쓴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인데 인덕터 이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저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그 페라이트 코어를 쓰는데 여기 보면 특수한 경우는 이제 에어코일 이제 코어가 없는 거, 코어가 없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코일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오픈된 것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자폐가 된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얘도 보면은 이제 권선 사이에 생기는 이제 요 분포 용량, 그 리드선에 생기는 이제 그러니까 권선의 임피던스에 생기는 이제 R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연에 이제 L 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에어코일은 이제 이게 이제 자기장이 이제 막 이리 퍼져나가니까, 일씩 퍼져나가니까 외부에 이제 영향을 좀 주기 이제 쉽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레트 코어를 쓰는 거는 이제 자기장이 요 안에서만 이제 도니까, 이제 뭐 외부에 이제 어떤 그런 영향을 이제 좀 덜 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좀 자폐 도처를 써가지고 자폐를 하는 게 좋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쓸 때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신호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SMPS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제 잡음이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캡 성분으로 이제 잡음이 결합돼 가지고 2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렇게 이제 잡음이 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캡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요 1차, 2차 실드선을 해가지고 요 B 쪽에 이제 접지를 시켜주면은, 이게 이제 1차 측에 이제 노이즈가 이제 2차 쪽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이게 차단이 딱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접지는 반드시 B점에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항기입니다. 저항기고, 저항기 이제 같은 경우는 크게는 우리가 뭐 이제 보면 이제 권선장, 그 다음에 피막장, 그 다음에 합성 저항기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 저항에도 보면 이제 본연의 R 성분이 있고, 분포 용량으로 이제 C 성분, 그 다음에 리드에 이제 L 성분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얘도 이제 주파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저항은 이제 주파수 특성이 없다고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작용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 1메가옴 이제 2분의 1와트짜리 이제 탄소 피막 저항이겠죠. 이제 걔를 이제 1Hz부터 쭉 이렇게 500kHz까지 해보니까, 이게 이제 1메가옴이 이제 여기 560kohm까지 거의 뭐 한 60%, 40% 이상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상각도 이렇게 이제 좀 지연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상각이 바뀌니까 이게 이제 어떤 개인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어떤 전압하고 전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제 뭐 파워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위상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 겹치는 면적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저항기에도 이제 분포 용량들이 이렇게 이제 C 성분하고 L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임피던스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도 보면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나타내면은 R 플러스 이제 J의 XL 플러스 XC가 되겠지만, 저주파에서는 이제 얘들이 거의 0이겠죠. 이제
얘들은 거의 0인데, 얘가 이제 거의 이제 아주 이제 지배적이 도미넌트 한 어떤 팩트일 건데, 근데 이제 얘도 주파수가 이제 증가를 하다 보면은 얘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제 이 전체 임피던스에 영향을 이제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저항 변화가 이제 생긴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제 이 그 C 성분이 뭐 커져가지고 전체 이제 리액턴스가 이제 작아져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요 R을 이제 깎아 먹으니까 전체 이제 임피던스는 이제 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임피던스 나타내면은 요 복수소 평면에서 이제 실수하고 이제 복수 평면인데 요 R은 이제 요거죠. 이제 이 실수 평면이 여기 R이고 그다음에 XL 그다음에 X 이제 C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는 이제 얘가 커져 가지고 이제 이 뭐 좀 이 깎아 먹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기에는 이제 이 잡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열 잡음은 이제 열 잡음 제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다른 잡음은 이제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열 잡음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요 점선이 이제 열 잡음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잡음이 이제 저주파수는 크게 되다가 이제 고주파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이제 부수적으로 생기는 잡음들은 주파수 높아지면 이제 작아진다. 그래서 열 잡으면 이제 으로 가까워진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코프 이렇게 이제 측정하다 보면 이제 막 원래 0볼트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글자글 이제 뜨는 뭐 이런 신호들 아주 미세하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뭐 열 잡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체인데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 실제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PCB 이제 그 이제 아트웍 아트웍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어렵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아트웍을 해보면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아트웍을 실제로 해가지고 EMI나 이제 그 다음에 전원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칭 하다 보면 이제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런 패턴의 이제 그 이제 넓이를 L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넓이를 키우고 이제 그런 작업들 해보면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좀 잘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그 어떤 임피던스는 이제 실질은 실수부 이제 그 저항하고 흡수부의 이제 그 리액턴스 이렇게 되는데 고주파로 가면 이제 이 영향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이제 리액턴스 그러니까 이제 고주파로 가면 이제 이 XL하고 XC가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저거들끼리 막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전체 임피던스를 이제 변화를 이제 시키는 효과가 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 이제 원형 인덕턴스를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뭐 요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이제 밀이고 인치 요 인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형 도체 원형 이렇게 생긴 거 요거에 대한 인덕턴스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체 인덕턴스 중에서 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접지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체를 이렇게 이제 놨을 때 요 이제 요 높이 H에 따라서 이제 인덕턴스 성분이 달라진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접지판 위, 이제 접지판 위에서, 그러니까 접지판하고 이제 가까우면은 이제 인덕턴스는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인덕턴스, 그러니까 접지판에서 멀어지면은 인덕턴스가 이제 커진다. 그 다음에 지름이 이렇게 이제 지름이 클수록 인덕턴스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접지판에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지름을 크게 하면은 이제 그 케이블 내에 이제 원형 도체 인덕턴스는 낮출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이해를 그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제 이전 페이지 이제 식하고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름이 클수록 인덕션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사각형 도체 이제 같은 경우는 이 보면은 이제 도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이제 퍼지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 원형 도체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RF나 이런 고주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PCB 패턴에 이제 케이블이나 PC 패턴에 형성된 어떤 L 성분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어떤 공통점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터를, 우리가 뭐 PID 필터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얘를 어느 점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전화회로 설계할 때 보통 오펜퍼 가지고 이제 PID 회로를 설계를 하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이제 뭐 P, I,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요 제어기죠, 제어기.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랜트가 이제 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제 전달함수가 있겠죠. 전달함수를 우리가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런 제어기를 이렇게 이제 달죠. 근데 이렇게 제어기를 달 때 일단 뭐 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특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하는 이제 PCB 패턴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에 어떤 이제 고주파 영향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PC 패턴이나 이제 그 케이블의 어떤 L 성분을 우리가 알면은 이제 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요 플랜트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라인 임피던스나 케이블의 어떤 L 성분을 알면은 내가 이제 뭐 이제 게인을 이제 뭐 저기 뭐 이렇게 가져갈 건지, 이제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요렇게 갈 건지 아니면 요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 가지고 가져갈 건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극점 뭐 0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런 포인트의 어떤 주파수를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이제 20데시벨을 까고, 어떤 이제 포인트에서는 또 이제 20데시벨 이제 0점을 추가해 가지고 올리고, 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제어기를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PCB 패턴, 이제 그러니까 PCB 패턴의 케이블의 어떤 그런 걸 하면 내가 요 이제 PID 제어기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고 오펜프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R하고 C를 이제 정할 때 이제 내가 이제 뭐 이 이제 감사해야 될 주파수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되는 어떤 그 0점으로 올려야 되는 이제 주파 정렬하고 요걸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그 포인트를 요걸로 이제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형 도체의 이제 요 보면 이게 이제 저항인데 이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도체의 어떤 이제 저항인데 우리가 이제 DC 같은 경우는 직류 같은 경우 이제 도체 전체에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원형 도체 보면 이제 전체 흐르는데 이게 이제 고주파로 되면은 이제 그 표피로만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제 DC하고 AC일 때 이게 이제 표피 효과. 표피 효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면만 이렇게 흐르면 이제 저항이 커지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저항이 이제 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DC 저항과 RC 저항, AC 저항의 어떤 관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식은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유도 과정도 이제 그 책에는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그 유도 과정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요런 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참고로 이제 요건 이제 주파수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그 이제 요 D와 이제 주파수의 관계가 이제 0.08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을 뭐 쓰면은 뭐안 된다고 이제 그 책에는 됐습니다. 요거는 요 내용은 이제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이게 PCB 라인의 어떤 이제 인덕턴스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항을 또 계산하고 사실 좀 그렇게 할 일은 크게 우리가 이제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RF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기본적으로 뭐 계산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전력전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전류에 비해 가지고 이제 좁아 가지고 이제 그 저항이 좀 이제 커져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면은 너무 길어 가지고 이제 L 성분이 너무 증가해 가지고 오버슈트가 커진다.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폭이 너무 좁아서 저항이 크다면 이제 폭을 이제 패턴을 넓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게 패턴이 이제 길게 둘러가 가지고 L 성분이 커가지고 오버슈트가 많이 생기고 이제 일어나 그러면은 걔를 최대한 이제 좀 넓게 만들고 이제 안 둘러가고 좀 단거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L을 줄이면은 이제 그 오버슈트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줄고 이제 이 정도만 사실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이제 요것도 이제 저항인데 그 이제 요것도 보면 이제 그 어떤 이제 저항 있고 그다음에 AC로 보면 이제 얘도 보면 이제 퓨피 효과는 생기죠 이제. 근데 이제 원형보다는 훨씬 이제 좀 그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형은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표피 효과 있더라도 거의 이제 뭐 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과장해서 이제 크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T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 폭이 이제 사실은 대부분 어떤 PC 패턴 하다 보면 특히 전력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류를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폭을 엄청 크게 하다 보면 사실은 표피 효과라는 게 사실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저항을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미터 단위법으로는 요 식을 쓰면 되고 인치 단위법으로는 요 식을 쓰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동전자 부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지금 이제 도체 마지막 남은 게 도체하고 이제 페라이트 코어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그 준비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일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 첫 페이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수동 부품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주파 특성하고 고주파 특성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임피던스 측면에서 이제 그 보면은 고주파로 가면은 요 리액턴스 성분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위칭할 때 이제 오버슈트도 막 생기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